있잖아. 저번에 직선 너는 갔지? 뒤에 영상 봤니? 선생님 그 직선하는 게안 올라오고 안 올려줘. 아, 안 줬구나. 나 뒷단해야지. 까먹거든. 같이 올라. 아, 그랬구나. 오케이. 아, 직선의 반지식을 한 줄을 몰랐겠네, 그러면. 지금 그 영상 봐. 너희한테 올려줄 테니. 아, 그치. 너희 방에서 너희 둘 방에서 올려줬어. 얘네 방에만 올려줘. 너희 둘 방에 안 올려줘. 자, 가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구구절절히 설명을 쫙 했어요. 그쵸? 우리가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도 구하고 정점도 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점이라는 개념을 항등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한 상태에서 우리가 유형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치? 저번 시간에 유형 했니? 혹시? 했니 아니니? 이거 풀었니 아니니? 이거 풀었지 우리? 이거 풀었죠? 자, 그 다음에 2등분 쪽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쵸? 여기서부터 안 했죠? 단영아 그쵸? 단영에서 물어봤어요. 바로 직관을 자, 이제 3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마음 편하게 듣고 영상 보내줄 테니까 그게 직선의 반지식 쭉 설명 다 하는 거거든. 그거 보면 될 것 같아. 자, 보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지호야 어떻게 풀어요? 기울기. 그렇죠. 기울기가 같다. 자, 다시 합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무엇이 같다? 기울기가 같다로 푸시면 돼요. 자, 세 점이 있습니다. 좌표는 무시할게요. 마 3, 마 1, 마 1, 3, 2, A. 자, 이렇게 있다고 시작. 그러면 우린 당연히 이 두 점의 기울기와 이 두 점의 기울기와 이 두 점의 기울기가 전부 다 같다는 걸 알게 되죠. 맞죠?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같다는 문제를 푸시면 돼요. 1에서 마 3을 뺐으니까 2분의 3에서 마 1을 뺐으니까 4는 2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3분의 A에서 3을 뺀 값과 어떻다? 같다. 그럼 얘가 6이 되면서 A 값은 이런 값이 됩니다. 되게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계속합니다. 세 점을 모든 지난 직선의 반지식 구하라.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는 말이나 세 점을 모두 지난 직선의 반지식을 구하는 똑같은 말인데 이제 문제는 일단 그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A의 값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점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뭔지는 모르겠다. 자, 여기가 이제 A, 마 13, 여기가 2,A, 여기가 6,5라고 하고. 해보자. 6에서 2를 뺐으니까 4분의 5에서 A를 뺐어요. 이거랑 2에서 A를 뺐어요. 그리고 A에서 마 13을 뺐습니다. 이게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럼 곱해볼까요? 이렇게 곱해서 4A 플러스 여기 13이에요. 그래서 52. 이거랑 얘네 둘을 곱했어요.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가 만나서 마 7A. 5, 2,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제곱이 있고요. 넘어와서 마이너스 11에 A가 있고요. 넘어와서 마이너스 42는 0. 이거 뭘로 공수는 되나요? 되는 거 있어요? 있어요? 있어야 돼요. 있어? 뭘 먹었니? 마이너스 14랑 3. 오, 그게 보여? 자, 마이너스 14랑 3, 14랑 마이너스 3이라는 두 근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A라는 값이 이제 플러스 14냐, 마이너스 3이냐인데 얘가 친절하게 양수라고 써있네요. 그럼 A는 플러스 14냐. 그쵸? A는 플러스 14.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A 값이 플러스 14라는 거 알았어. 그럼 여기다 하나 대입해볼까? 4분의 5 마이너스 14가 4분의 마이너스 9.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 자, 기울기도 주어졌고 한 점의 좌표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9에다가 x 그리고 요 점으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6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직선의 반지식을 구하자. 이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거야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세 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놓는 건 관심 없어요. 누굴 왼쪽에 놓냐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기울기 쓸 거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쓰던 얘를 여기다 쓰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두 점 사이에 기울기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랑 이렇게 구하는 거랑 이렇게 구하는 게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열하는지는 그냥 여러분 기분입니다. 그냥 배열 같은 건 에라보레이트 하고 여기다 바로 쓰셔도 돼요. 6만 2분의 5-A 아니면 2-6분의 A-5 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느낌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자,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우리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거랑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중선.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데 문제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겁나 어려워요. 맞잖아요. 얘랑 얘의 넓이를 갖다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얘가 뭣도 아닌 사각형이야. 그쵸? 평사도 아니고 직사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마른 것도 아니야. 이거 구하려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구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요런 류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나오면 이제 배점이 겁나 높은 문제고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 형태는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P점을 지나고 이렇게 넓이를 2등분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얘가 중선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중선은 윗변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잖아요. 윗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넓이가 같은 형태가 만들어져요. 근데 얘가 이제 중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얘가 어디를 지나요? 무게중심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선생님 그러면 무게중심 지나면 무조건 2등분인가요? 아니죠. 무게중심을 지나도 이렇게 지나면 2등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꼭지점과 무게중심을 지난다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냥 중선이 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중선이 결국은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이니까 얘는 반드시 무게중심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은 넓이를 이동하려면 중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각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평사입니다. 평사 다음에 마름모, 직사각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차피 특징이 다 똑같아요. 왜냐면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반드시 요 점만 지나면 됩니다. 대각선에 교점을 지난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얘가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중학교 때 보던 그림이죠. 이렇게 그리면 자 얘랑 얘랑 넓이 같고요. 얘랑 얘랑 넓이 같고요.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똑같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무조건 넓이가 같아져요. 평행사변형 류 그러니까 평사,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이 녀석들은 전부 다 대각선의 교점만 지나면 무조건 2등분입니다. 이렇게 그려도 2등분이고요. 이렇게 그려도 2등분이고요. 이렇게 그려도 2등분이고요. 대각선이어도 2등분이 됩니다. 무조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다리꼴 형태예요. 종종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사다리꼴이 학교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떤 그림을 가지냐면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느낌. 그래놓고 어떤 점 하나를 줘요. 일반적으로 하나를 주고 이렇게 줄까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넓이가 얘랑 같다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기본적으로 사다리꼴 많이 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위, 아래, 그리고 높이에요. 생각해 볼까? 자, 이 사다리꼴은 2분의 1에다가 a 플러스 d에다가 높이고요. 이 사다리꼴은 2분의 1에다가 b 플러스 c에다가 높입니다. 요거는 이견이 없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랫변과 윗변을 구하고 높이. 이거 구하기 위해서 아랫변과 윗변을 구하고 높이. 그렇다면 지우라. 이 둘의 넓이가 같으려면 당연히 높이는 일치하니까. 왜냐면 높이가 사다리꼴이니까 평행하니까 일치하겠죠? 그러면
뭐가 서로 같으면 돼? 그렇죠? 이거 더한 값들이 서로 같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보통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예를 들어 얘의 좌표가 마이너스 4라고 치자. 얘의 좌표가 뭐 10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가 뭐 해가지고 뭐8 정도 주어진다고 칠까요? 요점의 좌표 뭐 마이너스 1, 7 정도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죠. 얘가 지금 4거든요. 맞죠? 얘가 지금 10이야. 맞죠? 그러면 이 전체 길이는 자 7에서 마이너스 1까지 여기가 지금 8이거든요. 8을 어떻게 쪼개줘야 답이 될까? 당연히 7과 1로 쪼개셔야 되겠죠. 그럼 7하고 4도 해서 11, 1하고 10도 해서 11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7만큼 혹은 7이었으니까 1만큼 떨어져서 이 점의 좌표는 y좌표는 6이 되는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어차피 x좌표는 얘가 줄 테니까. 되셨나요? 형사나 직사랑 정사각형 마름모 이것들은 대각선의 교점만 치면 무조건 2등분이기 때문에 한때 잘 나오다가 요즘엔 잘 안 나와요. 왜 애들이 이제 익숙해진 거야. 이 문제 유형에 틀에. 그러니까 이제 또 한동안 안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틀은 뭐냐? 사다리꼴이 요즘에는 잘 나오거든요. 사다리꼴은 애들이 진짜 말 그대로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2분의 1과 높이는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가? 똑같은가?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건 아랫변과 윗변을 더한 값이 서로 같기만 하면 넓이는 같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가끔 뭐 지멋대로 생긴 사각형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멋대로 푸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막 이렇게 지멋대로 생겼어. 이렇게. 뭐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이거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어. 왜? 선생님들도 사람이지. 자기들도 이거 구하기 싫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구하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는 사각형의 넓이 버전에서는 평사 종류와 사다리꼴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x축이나 y축이 평행하게 줍니다. 그러면 그 좌표를 가지고 따서 문제를 푼다. 삼각형에서는 도현아 무조건 뭐가 되면 돼요? 그 직선이 중선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중선이라는 건 꼭지점을 지나고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 반드시 무게중심을 지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삼각형이 주어졌고요. 이 녀석의 넓이를 이등분한 직선이 A를 지난데 좌표가 3개가 있을 거거든? 넓이를 이등분하는데 A를 지난데 그럼 무조건 중점. 그럼 이 점은 반드시 이 둘의 무슨 점? 중점. 맞죠? 1과 3을 더한 값을 반절, 0과 4를 더한 값을 반절. 그러니까 우리는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기울기와 정점이 주어졌으니까. 괜찮죠? 괜찮죠? 자, 또 가볼게요. 삼각형. 자, 사각형 한번 가볼게요. 네 점이 주어져 있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선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점을 지난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딱 보면 와, 어쩌라고. 좌표들 4개 깔려 있으니까 되게 답답해 보이잖아요. 한번 보여볼게요. 자, 1,5가 있습니다. 1,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이 있습니다. 3,5가 있습니다. 진성아, 무슨 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죠? 그럼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면 될까? 이들의 그렇죠, 교점을 지나면 되겠죠. 근데 직사각형이 너무 착해서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까지 똑같아. 그럼 얘가 얘네들의 중점이 돼요. 그래서 1, 3이니까 사이는 2가 되겠고 1과 5니까 사이는 3이 되겠다. 자, 근데 이 점만 지나면 무조건 2등분이거든요. 근데 걔가 마일, 마일을 지나면 돼요. 마일, 마일이라는 점을 지나면 돼요.
뭐 하시면 돼요? 둘을 연결하시면 되죠. 되셨나요? 그럼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은 애초에 아는 거지. 이거 풀 수 있는 사람들은 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무조건 넓이가 2등분 된다는 걸 알 테니까 요거 점 하나랑 내가 점 하나 더 줄 테니까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해.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해 안 된다 손 빨리.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뭐 사다리 꼴도 생각하시면서 요즘엔 잘 나오니까 생각하시면서 되면 좋겠다. 하지만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는 대각선의 교점만 지나면 무조건 된다. 직사각형처럼 쉬운 문제들이 나오면 좋겠고 아니면 평사 같은 경우는 대각선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선의 반대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죠. 저번 시간에 우리 평사 얘기했어요.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무엇만 찾으면 중점만 찾으면 그게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둘의 중점만 하나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짜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꼭 측정하는 사각형의 넓이 2등분한 직선이 점을 지나다. 똑같은 얘기네요. 그쵸? 자, 이 아이를 이제 한번 볼게요. 근데 느낌이 쎄해. 그쵸? 좌표가 같은데 잘 안 보여요. 느낌이 좀 쎄하죠? 한번 좌표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마 4,2라는 점을 보죠. 마 5, 많이 변한 점이네요. 그 다음에 C가 마 2, 0이래요. 그리고 D가 마 1, 3이래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리기 싸움인데 자, 이거 잘 보시면 마 5하고 마 4하고 1 차이 나고요. 마 2하고 마 1하고 1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마 1하고 2하고 3 차이 나고요. 0하고 3하고 3 차이 나요. 느껴야지. 단영아 무슨 그림? 그렇지. 그게 느껴지면 문제는 끝난 거야. 그럼 단영아 이 점을 지나겠지. 대각선의 교점을. 그치? 얘 좌표 얼마? 컴마? 그렇죠. 이제 끝난 거야. 얘만 지나면 무조건 2등분이야. 거기에 어떤 점을 지난대요? 1,2라는 점을 지난대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만 구하면 문제는 끝나는 거겠죠. 거기서 얘가 구하는 거 이제 y 절편의 값만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지호야, y 절편 얼마? 이찬아, y 절편 얼마? 현준아, y 절편 얼마? 3분의 7. 야, 얘가 2인데? 3분의 7이 2보다 큰데? 얘가 위에 있어? 지은아, y 절편 얼마? 7은 맞아. 그럼 뭔데? 4분의 7. 4분의 7. 자, 4분의 7이에요. 자, 현준이가 지금 뭘로 풀었냐면 이걸 풀었죠. 그쵸? 얘가 지금 3대 1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3대 1이야. 그쵸? 그래서 1을 4등분한 다음에 1을 4개를 쪼른 다음에 3이니까 여기가 4분의 3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4분의 3에서 4분의 7. 현준이 그렇게 말한 거지. 맞잖아. 현준이 닮음의 도사야. 자,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몰라도 돼요. 그냥 요거 가지고 1에서 3 빼서 4분의 2에서 1 빼서 1 기울기 주고 x 2점 지나니까 마 1 플러스 2 주고 자, y절편 구하는 거니까 x에다 0 대입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1을 더하면 4분의 7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겠지. 이찬이 닮은 공부 안 했구나. 사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느려. 더 빨라져야 돼. 자, 가볼게요. 그 다음입니다. 상수 A, B, C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선이 지나는 차보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문제 같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꽤 자주 나와요. 종종 계속 등장합니다.
뭐 매년 나오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2, 3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꾸준히 등장을 하는 형태거든요. 단순하게 A, B, C의 부호를 던져주고 여러분한테 뭔가를 풀라고 주는 거는 중학교 2학년씩 풀이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최소한의 매너상 둘의 곱셈이나 나눗셈 형태를 자주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저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자. 자, 이 아이를 해석해 볼게요. A랑 B가 0보다 크다라는 건 A와 B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고요. B랑 C를 곱해서 0이라는 건 B가 0 또는 C는 0인데 A랑 B의 부호가 같으려면 B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럼 무조건 C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C가 0이에요. 그럼 얘는 AX 플러스 BY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일반적으로 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Y는 쭉 넘어가서 마이너스 B분의 A의 X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A랑 B의 부호가 같대요. 둘의 부호가 같네? 그럼 신성아, 이 아이의 기울기는 양수, 음수.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되면서 2, 4, 4분면을 지납니다. 자, 두 번째로 봅니다. A와 B의 부호가 다르네. B랑 C의 부호도 다르네. 그럼 현준아, A랑 C의 부호는 같네. 오, 그렇지. A랑 B도 사이가 나쁘고 B랑 C도 사이가 나쁘면 적의 적은 내 친구잖아. 그치? 맞잖아요. 적의 적은 내 친구. 그럼 도현이는 누가 친구야? 네. 너의 적은 누군데? 원준이? 타도하자 원준이? 대신해야죠. 그럼 원준이 친구야? 아 맞다. 현준이랑 친구보다 원준이랑 친하다 그랬잖아 그때. 네. 나 그때 기억나. 현준이랑 원준이 친구보다 원준이랑 친하다고 그랬지. 장난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A와 C의 부호,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해보자.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표현은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거든요. 그럼 Y는 B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여기까지는 문제 없으니까 이제 보자. 자 A랑 B의 부호는 달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이게 플러스야. B랑 C의 부호는 달라. 마이너스 플러스야. 아, 그럼 얘는 그래프가 Y절편도 플러스고 기울기도 양수니까 1, 2, 3을 지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죠.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하시면 틀립니다. 왜? 여러분이 급하게 해서 틀리는 모든 경우의 수가 문제 안에 다 들어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시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런 뉘앙스의 문제들이었고요. 딱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 정도 또 풀어볼까요? 자, 직선이 그림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갑자기 CAP. 그러니까 지금 문자들이 바뀌었거든요. 해석해보자. 자, 이 아이를 이제 풀어가야 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제 BY는 이하시켜서 AX 마이너스 C Y로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가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X절편, Y절편 이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그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랑 좀 다르니까. 자, 지금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Y에다 0 대입하면 AX 플러스 C만 남습니다. 그러면 X의 값은 요거 이항에서 마이너스 A분의 C거든요. 자, X에 대해 0 대입하면 반대로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A분의 C고요. 얘가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요. X, Y 절편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해석할게요. 얘 양수입니다. 얘도 양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B분의 C는 음수, 그 다음에 A분의 C도 음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X, Y 절편을 한번 해볼게요. 자, Y에다 0 대입하면 X 절편은 마이너스 C분의 B고요. X에다 0 대입하면 Y 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여기 와볼게요. B하고 C는 음수예요. 얘는 그러면 양수죠? 맞죠? A하고 B는 없다.
B하고 C가 음수고 A하고 C가 음수인데 A하고 B는 없다. 진성아. A하고 B는 부호가 어때요? 오, 네. 저게 저건 친구니까. 그렇죠? 그래서 A하고 B는 부호 같습니다. 그럼 얘는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음수네. 아,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x절편은 양수, y절편은 음수니까 이렇게도 그려낼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기울기 자체를 구하고 y절편 구해서 푸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이항시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귀찮으시면 그냥 x절편, y절편으로 풀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있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이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에요. 자,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아마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살짝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K의 값에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알파, Y는 베타의 값을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알파와 베타의 의미가 뭔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항등식이거든요. 항등식에서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X의, 그러니까 K의 개수와 상수항이 항상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 건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요거는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러려면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도 0이어야 됩니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도 0이 돼야 되거든요. 이건 그리고야 둘 다 만족해야 돼. 그러면 이 둘 다 만족하는 x의 값과 y의 값이 있겠죠. 맞죠? 둘 다 만족하는 x, y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얘가 말하는 알파, 베타의 값인 거야. 요거까지는 괜찮죠? 우리 항등식 할 때 충분히 했던 내용이니까. 그럼 이제 해석해보자. 이 식은 K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몇 차식의 형태가 될까? K가 0일 때를 제외하고 항상 몇 차식의 형태가 돼요? 1차식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항상 직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볼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3 이런 직선과 k로 붙였어요.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뭐 이런 녀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자, 이런 녀석 한번 가정해볼게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을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둘을 더해주시면 2x 플러스 2는 0이 되면서 x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가지죠. 맞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자, 만약에 제가 k에다가 0을 대입해요. 그럼 얘는 사라지죠. 그리고 x-y-2는 0이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랑 얘가 사라지고요. 얘랑 얘가 마이너스 2y가 되고요. 얘랑 얘가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k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게요. 1. 그러면 y 사라지고요. 2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됩니다. 자, 있잖아. k에다가 얼마 대입해 볼까요? 지금 0도 대입해보고 1도 대입해보고 아니 마이너스 1도 대입해보고 1도 대입해봤거든? 얼마? 2요. 2. 자, 2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얘네가 3x 2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y 그리고 8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은 0이 됩니다. 지호야 얼마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2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3y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0은 0이 됩니다. 5개만 해볼게요. 자, 지은아 이들의 공통점은 뭐야? 전부 다 직선인 거죠. K에다가 우리가 숫자 열심히 대입했는데 전부 다 어떤 형태가 나와요? 직선이 나오죠. 자, 그리고 하나 확인해보자. 도윤아 마일 컴마 마3을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해 안 해?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너 천재니? 그걸 연산한 거야? 진짜? 와, 그 정도 속도가 나온다고? 근데 현준아, 도윤아 마이크만 마삼을 대입하라고 했잖아. 이건 x가 없는 어떻게 대입했어? x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 x가 0이니까 여기는 0 곱하기 x가 생략돼 있으니까 와, 찐이네. 제대로 알고 있네. 그쵸, 얘가 x 앞에 0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는 것 뿐이잖아요. 대입해봤자 어차피 사라지는 거야. y에만 마3을 대입하면 얘가 0 되는 거 확인됐잖아. 자, 보자. 제가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의 식을 제가 항등식으로 풀어봤더니 x, y의 값이 이렇게 나왔어. 맞죠? x, y의 값이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k에다가 이것저것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나온 모양을 보자. 반드시 어떤 형태가 나와? 직선이 나왔죠? 요건 확인됐죠? 한 1000개 대입해도 직선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현이가 겁나 연산 실력으로 엄청난 연산 실력으로 대입을 해봤더니 다 만족한데 이걸 해석하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온 직선들이 전부 다 이 점을 뭐 한다는 거야? 지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들어오고 거기에 K가 붙고 또 다른 직선을 이렇게 써서 이런 형태의 식을 만들어주면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야. 얘가 지금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연립 방정식의 해가 나올 거야. x, y 값이. 그렇지? 그런데 요 k 값에 관계없이 얘는 항상 직선이 되거든요. 근데 그 직선이 반드시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직선을 우리한테 던져준 다음에 이런 직선 하나 던져주고 이런 직선 하나 던져줬어. 그리고 나서 이들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거 쓰면 된다는 거야. 이게 L이라는 직선이고 이게 M이라는 직선이었다면 우리가 L에다가 K를 곱하고 플러스 M 이 형태만 만들어준다면 얘는 반드시 L과 M의 교점인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얘는 K라는 미지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나는 어떤 점의 좌표를 줄 거야 우리한테. A, B라고. 그럼 요 식에다가 A, B를 대입하면 우리 K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풀인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린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해야 돼. K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을 때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표현, 항등식의 표현이 들어오면 이거 쓰겠다는 거고, 또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도 이걸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등식의 표현에서도 얘가 들어가는 거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도 이걸 쓰겠다는 거야. 두 가지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요 풀이를 이제 진행해 볼게요. 자,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래요. 그럼 그냥 항상시키면 돼. 주인공은 누구야? K야. 우리는 K에 대해서 묶어주시면 돼요. 자, X 3y 마이너스 1 K 없는 것들.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족하는 건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둘을 더해줘서 5x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1. 자, 이 녀석을 이제 대입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에다가 3y의 값은 얘네들이 마이너스 5분의 6이니까 5분의 6. 그래서 y의 값은 쭉 넘어가서 5분의 2. 이렇게 좌표를 구할 수 있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일단 항등식 버전이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 이제 좌표를 준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버전을 한번 가볼게요. 당연히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먼저 k가 있는 것들 a가 아니죠. x 그리고 by 한 번에 힘들면 전개하시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k가 없는 것들 a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 자, 그러면 x 플러스 by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녀석과 요거 a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형태인데 선생님 이거 미지수가 두 개나 깔려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지은아, 이 둘의 해가 얼마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2,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을 여기다가 각각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러면 A 대값 충분히 구할 수 있겠지.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요. 여기서 한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는 그냥 없어요. 그냥 요거 아니면 요 뒤에 따라오는, 그러니까 요거 말고요. 요거죠. 그러니까 요 직선의 교점과,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과 어떤 점을 지난 직선이냐, 아니면 요 6번 유형의 관계없이 항상의 표현이 나오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시험에 나오거든요. 반드시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녀석을 풀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 항등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반드시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겠다. 8번 용어 다 넘어가 보면 여기까지 하고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두 직선의 교점과 지름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는 표현은 우리한테 이렇게 쓰자는 거야. 6x-y 플러스 6 플러스 또 다른 직선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해주고 둘 중에 한쪽에다가 k를 붙이자는 거야. 뭐 어디든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뭐 이쪽에다 붙이셔도 되고 앞에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먼저 6x-y 플러스 6은 0이라는 식과 요거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식, 이 둘의 교점의 좌표가 먼저 필요하겠죠. 아, 복잡하다. 뭐 들어가면 되나요? 뭐? 뭐가 있을까? 방선이 안 된다. 해보자. 자, 여기다가 지금 세배를 해주면 6x 플러스 12의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는 0이 되면서 이 둘을 빼주면 여기서 여기 뺐으면 13의 y 여기 뺐으니까 마이너스 2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y 뭐야? 숫자 왜 모여? 잠깐만, 숫자 맞죠? 6x 마이너스 y 플러스 6 그 다음에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5 여기다 세배를 해서 6x 12y 마이너스 15 둘을 빼주면 13y 맞네. 분 좌표 자,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21은 0 휴 y는 13분의 21 문제 낸 사람이 참. 자, 여기다 데이터 갈게요. 6x 마이너스 13분의 21 플러스 6은 0이 되면서 6x는 와
그럼 78에서 21 뺐으니까 57 플러스 57 마이너스 13분의 57. 그런데 x가 6으로 나누죠? 안 나눠요. 그럼 26분의 3이니까 1, 3, 26분 19. 이해하고? 숫자 왜 이러냐? 맞아. 잠깐만. 잘못된 거야. 설마 책이 저런 좌표를 주지는 않았을 텐데. 맞네, 저 좌표가. 와, 인성이 이게 좌표가 맞아요. 문제 내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냈네. 자, 요거랑 13분의 21을 지나야 돼, 그쵸? 그런데 봐봐.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 지금 봐봐. 제가 이 좌표를 구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한 점이 더 주어졌죠. 지금 1,2가 주어졌잖아.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의 반드시를 구하기 위해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여기서 빼고 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얘는 이 풀이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해석해보자. 이 직선은 이 두 개의 직선에 저 두 개의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 얘는 k 값에 따라서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것들 중에서 1,2를 지나는 애를 나는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요게 1,2를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자, 나는 이 직선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이 직선이 되는 k의 값이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까 봤듯이 요 k의 값이 바뀌면 직선이 바뀌었어. 맞죠? 그러면 나는 요 점을 지날 때 이 직선의 k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지우라. 그러면 요 식에다가 얘를 뭐만 하면 될까? 그렇죠. 얘를 대입해서 그때의 k 값을 구하면 그게 답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꼴짓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 낸 사람도 개떡같이 냈겠지. 생각 안 하고. 그럼 뭐 하면 돼? 1,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x에다 1, y에다 2를 6,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k 놔두고 자, 1, 2, 마이너스 5 이렇게 더합니다. 그럼 만나서 10 플러스 요거 만났으니까 5의 k가 0이다. 그럼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k가 이 k 값이 뭐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면 이 직선이 결국 얘가 말하는 이 빨간 직선이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6x 마이너스 4x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9y 플러스 6 플러스 10 플러스 16은 0. 그러면 이게 결국은 다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 버전의 문제였던 거야. 하나의 풀이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 K라는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낸 두 가지 버전. 하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하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지 않고 K 값만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두 가지 버전의 풀이였고 무조건 하나는 나오는데 선생님 뭐가 더 잘 나와요? 그냥 그 해 학교 선생님 아니에요. 제가 개수를 안 세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딱 보면은 이거 나왔다가 저거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학교에서도 왔다 갔다 해요. 매년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지그재그로 매년 바뀌는 학교도 있긴 했거든요. 전에 풍무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아니긴 해요. 전에 이제 풍무 기준에서는 20, 21, 22, 23, 24년까지가 이게 5년 동안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지그재그 그래서 올해 이거 이렇게 세 번 건너뛰는 형태로 나와가지고 그때 이 애들한테 야 올해는 얘가 했는데 연속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거짓말장이 됐거든요. 어쨌든 간에 두 개가 그냥 학교 선생님의 그 해의 기분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니까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 7번 유형을 좀 건너뛰었거든요. 이거까지 연달아 설명을 하는 바람에 자 7번 유형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학원이
다음 주 월요일은 빨간 날 공휴일이어서 쉬는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학원 방학이에요. 아, 유주가 공부하려고 왔는데 하필이면 학원이 방학이에요. 이야, 기통차. 자,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방학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다시 수업이 시작이 되고요. 이음하고 풍문은 시험이 10월 첫 주예요. 뭐 아시겠지만 이음하고 풍문은 시험이 10월 첫 주입니다. 뭐 아라랑 검단이랑은 풍문 아니다. 풍문은 10월 셋째 주다. 미안해. 이음하고 저기 원당. 이음하고 원당. 그래서 이음은 시험 대비가 좀 빨리 들어가요. 도윤아, 현준아, 파이팅. 지우도, 유주도. 자, 어쨌든 간에 시험 대비가 좀 빨리 들어가는데 시험 대비가 아마 들어가는 시점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오늘이 지금 8월 며칠이죠? 8월 14일인가? 그쵸? 여러분들이 시험이 이제 47일인가 남았어요. 말도 안 되죠, 중간고사가.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학원 방학이 끝나면 조만간 시험 대비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음만 하고 이음만 시작하면 되게 외롭잖아. 그치, 부모야? 네. 그치, 알아요? 함께 가야지. 아마 풍무랑 아라는 시험 대비 한 7초 할 것 같아. 진짜. 아니, 너희가 얘네들보다 시험이 2주가 늦어. 그러다 보니까 7초 정도 하지 않을까. 나도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 자, 일단은 오늘 숙제 내드릴게요. 자, 숙제는, 숙제는, 자, 마플입니다, 마플. 마플에서, 자, 오늘 숙제는 일주일분의 숙제예요. 일주일분의 숙제이기 때문에 조금 양이 많습니다. 많은데 또 그렇다고 또 엄청나진 않아요. 자, 117에서 너무 많은데? 잠깐만. 어디까지 내야 될까? 잠깐만. 숙제는 자, 끊어서 갈게요. 일단은 162번까지랑 117에서 162번까지랑 그다음에 209에서 221 이렇게가 숙제입니다. 생각보다 적어요. 그렇죠? 오늘 뭐 진도를 얼마 못 나갔기 때문에 문제 개수는 아마 한 60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죠. 적은데 그렇다고 안 배운 걸 개념은 배웠지만 우리가 유형은 안 풀어봤기 때문에 안 배운 걸 우리가 숙제로 내는 거는 조금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꼭 숙제 해오시고요. 미루지 마시고요. 앞에 지금 숙제 밀려있는 것들 당연히 풀어주셔야 되겠고요. 어차피 숙제를 다 하신 분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쵸? 이동하셔서
9시까지가 아니고요. 숙제를 풀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방학해야 되니까 9시까지 합시다. 9시까지 숙제 하시다가 가시고 다 못한 숙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오시는 걸로 할 거고요. 자, 이동하도록 할게요.